오늘 강의는 지금 페이지 9쪽에 있는 적과전 종합위원 방식에서 적과전의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이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 3가지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까지 총 4가지입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큰 보험 정리만 조금 해드릴 겁니다. 적과전에서는 보험을 이제 적과 전에 총합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적과 전에 5종 한정으로 보장하는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계약자가 선택이 가능해요. 적과 전에는. 이게 뭐예요? 적과 전이에요. 적과 전. 그러면 적과 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거리를 방지하고 해서 이제 과일을 따버리고 적과 후에는 어떨 거냐라는 거예요. 이때는 보험이 한 종류입니다. 달랑. 적과 전에 종합위험 보장을 넣은 사람이나 적과 전에 5종 한정 보험을 넣은 사람이나 적과 후에는 그냥 똑같아요. 하나로. 그래서 얘는 7종 보장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7종 보장하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에다가 플러스 일소하고 가을동상이 있는데 일소와 가을동상에 있지 않습니까? 얘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얘는 즉 7종 중에서 5종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돼요. 5종은. 그래서 5종은 보통약관이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의무적으로. 근데 일소하고 가을동상에는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얘 둘이는 계약자가 선택 가능이다. 그래서 계약자가 이거 나 보험 안 넣을래. 일소는 나 넣지 마라. 보험료 좀 빠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일소 부보장이라고 그래요. 일소는 보장하지 않는구나. 안 넣겠습니다. 보험료 적게 내시고 일소 책임지 않겠습니다. 나 가을동상에 나는 필요 없어. 가을동상 나 일찍은 수확할 거야. 필요 없어. 라고 하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가을동상이 부보장이구나. 나는 일소나 가을동상이 다 필요 없어. 가입 안 할 거야. 라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일소 가을동상의 부보장이라고도 얘기하지만 2종 부보장이라고도 합니다. 즉 보험회사에서 2종, 적과 후에 2종 부보장은 무슨 재해를 얘기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그게 뭐예요? 태풍, 그 다음에 강풍, 집중호우를 2종 부보장이라고 얘기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5종은 의무적으로 넣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건 부보장이 없어요. 무조건 보장이에요. 그래서 2종 부보장 그러면 일소하고 가을동상에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적과전에 종합의 위험에 보장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면 적과전에 자연재해라든가 조수해, 화재가 과수원 전반에 피해를 끼쳤을 때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수해, 화재가 과수원의 일부 국한되게 피해를 입혔을 것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피해를 입게끔 구분을 해놔요. 그래서 착과 감소량을 산정할 때 구분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적과전에 5종 한정의 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어떻게 조사하냐면 먼저 이 5종 재해에서 발생되는 피해, 그 과손에 적과를 아직 안 했으니까 과손에 5가지 재해로 과손에 발생되는 피해 유형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지금 여기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우박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적과하기 전에 이 과수원에 태풍이 발생했으면, 그쵸? 태풍이 발생했으면, 네가 만약에 사과 과수원이다, 배 과수원이 있을 때, 단감이다, 떫은감 과수원이 있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되죠. 자, 사과 과수원에 태풍이 발생되면 낙과는 있나요? 없죠. 왜? 유가 있으니까 아직 적과를 안 했으니까. 낙과라는 것은 뭐예요? 적과 후에 그 다음에 달리는 과실이 떨어지는 거니까 적과 전이니까 아직 과일이 없으니까 낙과라고 조사를 하지 않죠. 그래서 낙과 피해는 당연히 없습니다. 그리고 착과 피해,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적과를 해야만 착과가 되는 건데 착과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만?
나무 피해만 있습니다. 그쵸? 태풍이 불면 절단이 되고, 더벅이 되고, 그 다음에 집중호우 오면 매몰이 되고, 유실이 되고, 화재가 오면 소실이 되고, 지진이 오면 갈라져서 매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피해 유형이죠, 얘네들이. 근데 단감, 떫은감은 어떨 거냐, 과수원에.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얘도 나무 피해가 발생돼서 나무 피해를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또 뭘 조사하냐면 낙엽 피해도 조사합니다. 낙엽 피해도. 됐죠? 그 다음에 우박이 만약에 이 과수원에 왔으면 어떤 조사를 해야 되냐, 어떤 피해가 냐면 과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린 과실, 유가만 있으니까 그 우박이 과수원에 어린 유가를 때려버린다 그래서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걸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야, 이것은 적과전의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니까 착과 감소량은 어떻게 산정할까? 근데 그냥 막 산정해요. 예를 들어서 조수의 화재다도 착과손해 감소가 있으면 막 적용해버리고. 그냥 뭐냐면 이거 하나만 공부하는 거,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하나만 공부하면서 그냥 산정해서는 안 될 것들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보장을 했고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 과수원 전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착과 감소량이 이걸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간단하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이면 게임 끝나는 거죠.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다 해드리니까 다. 근데 똑같은 적과전 종합위험 보장이라는 보험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집에가 자연재해가 안 하고 멧돼지가 왔어. 멧돼지가 왔고 과수원에 실제 가서 500주인데 그중에 5주만 다 부러뜨리고 왔단 말이에요. 절단 내서 죽여버렸어. 나무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수원에 495주는 아무 이상이 없어. 뭔 일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뭔 일 있어요? 하는 495주도 똑같이 멧돼지 피해 입은 건 전체적으로 반영한 일은 무리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착과 감소량을 둘 중에 작은 걸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꼭 똑같이 종합이라고 넣었다고 해서 적과전은 종합이라는 보장을 넣었다고 해서 평착만에서 적착으로 감소할 수를 착과 감소를 산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제자가 어떤 조건을 줄지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적과전에 어떤 보험사고가 발생했느냐 이런 걸 또 알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작은 값이 뭐냐면 평착 마이너스 적착에 해당하는 것과 평착 곱하기 보통 그냥 이렇게 나무 피해를 하신 게 더 속이 편해서요. 왜냐하면 이 멧돼지가 와가지고 소변을 봐서 침수를 시킬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그쵸? 침수는 없죠. 그래서 기껏해야 이 멧돼지는 이제 그 절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수학 감소 예상 주수라는 게 뭐냐면 노루 같은 게 입을 다 따먹어 버리면 수학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조사서에 나와 있어요. 조사서에. 여기는 수학 감소 예상 주수가 업방 중간에 지금 잠깐 명기가 되고 이제 말았습니다만 어쨌든 조건을 줄 때 나무 피해율이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평착과 적착, 그 다음에 평착 곱하기 나무 피해율 중 작은 값을 보험자가 착과 감소로 책임져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반면에 적과전에 5종 한정이라는 보험에 가입했어요. 제가 자꾸 비교를 갖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한 게 이제 5종 한정 넣으신 분이 기분 나쁠 건데 빨리 이해하시라고. 왜냐면 이건 모든 재해, 얘는 몇 개의 재해에 대해서만 보상해 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장해 주냐면 작은 값으로 보장해 줍니다. 작은 값으로. 먼저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고 그래요. 최대 인정 피해율. 그러면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5개의 재해가 있으니까, 5개의 재해가 있으니까 피해 유형이 아까 우리 3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사과나무다. 사과가 손이면 피해 유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사과가 손이면 나무 피해와 육아 타박률밖에 없겠죠.
낙엽은 조사 안 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항상 단감을 내요. 단감이나 떫은 감을 내는 게 왜냐하면 얘 넣으려고. 얘를 넣어야 좀 더 복잡하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과거 기출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단감이 떫은 감입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면 얘가 좀 복잡하고 또 재밌거든요. 또 뒤에 가면 낙엽 인정 표를 또 구하게끔 만들고 막 해서. 그래서 했는데 여기는 지금 최대 인정 표율은 맥스 값입니다. 가장 큰 거. 큰 값이에요. 말 그대로 최대니까. 인정을 해준다. 어떤 거. 표율 중에서 제일로 큰 것을 인정해 드릴게. 근데 여기서 인정하면 뭐예요? 결국 나중에는 작은 거 할 건데. 그쵸? 나중에 작은 거 하잖아요. 결정타로는. 어쨌든, 자, 그러면 나무 피해율. 그 다음에 낙엽 인정. 여기서는 이제 낙엽률이 아니라 낙엽 인정 피해율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단순하게 심플하게 유가 타박률입니다. 이렇게. 이 세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착과감수. 이 큰 값하고 평년착과수 그 값과 그 다음에 평년착과수하고 저가 착과수를 평년착과수에서 저가 착과수를 뺀 값. 그 값의 둘 중에 작은 걸 보험자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됐죠? 적과 전에 이렇게만 개념 잡으시면 돼요. 적과 후는 지금 얘기가 적과 후예요. 적과 후. 적과 후는 똑같습니다. 적과 후는 자 여기서 재해를 한번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재해. 자 그러면 보통 약관에 5가지의 재해가 뭐가 있냐면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 5가지 재해에다가 일소 가을동상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첫 번째 사과과수원이다. 배과수원이었을 때, 두 번째 단감이다. 떫은감 과수원이었을 때 과연 이러한 재해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까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과과수원이면은 어떤 재해가 발생하겠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태풍이 왔다. 강풍이 왔다.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또 우박이 발생했다면 제일 먼저 어떤 피해가 발생하냐면 낙과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과일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렇죠. 과일이. 그래서 태풍이 오면 과일이 떨어집니다. 바람이 흔들어 바람 부니까. 강풍이 오면 과일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적과 후니까 과일이 달려있잖아요. 지금. 달려있죠. 그래서 과일이 떨어져요. 지진 흔들어 주니까 과일이 떨어진다. 집중호우 비가 계속 오면 과일이 떨어집니다. 안 떨어질 것 같죠? 비 좀 며칠 맞아봐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박 오면 과일이 떨어집니다. 화재, 불 맞으면 과일 툭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낙과 피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달려있는 지금 이게는 태풍이 오면 과일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절단되거나 매몰되거나 유실되거나 침수되죠. 그래서 나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무 피해도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고사나무하고요. 침수나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집중호우 오면 침수가 될 거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사과는 또 우박이 왔다. 그러면 어떤 피해가 발생해요? 달려있는 과실은 수확기에 착과 피해를 조사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 그래서 착과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잠깐 메모해 볼까요? 착과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우리는 뭘 쓰고 싶으세요? 당연히 우박 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이 7종 보장 다 가입했다면 일소 착과 피해 있죠. 가을동상에도 달려있는 과실이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랬으니까 일소 가을. 제가 왜 자꾸 막 이 보험 이름을 자꾸 흐름을 잡아드리냐면 그래야 나중에 문제 조건을 주더라도 야 여기는 이것만 뽑아야 되겠네. 이건 이게 해당되네. 라고 굳이 공식을 암기 안 하셔도 이해하시게 하려고 자꾸 보험 개념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보험 넣으면 어떻게 보상해주고 이런 보험 넣으면 어떻게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공식만 달달달 해봤자 이걸 어디다 넣을지를 모르면 끝나는 거니까. 어디다 넣을지 모르면 아무것도 짜도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꾸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착과 피해는 우박, 일소, 가을동상이가 있고요. 낙과 피해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출제자가 물어봅니다. 적과 후에 사과 과수원이다.
사과과수원에서 낙과 피해를 입었다. 이 보험은 낙과 피해 유발제를 모두 쓰시오. 단 이 보험은 2종 부보장 보험이다. 라는 그 조건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이 저거에 7종 보장에 가입한 과수원이다. 라고 조건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종 보장의 보험에 가입한 과수원이다. 라고 하고, 낙과 피해 유발제를 모두 쓰라고 하면 우리는 뭘 쓰고 싶으세요? 당연히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화재 기본 들어가고요. 우박, 낙과 피해 있나요? 당연히 있죠. 적과 후니까 과일이니까 쳐 맞아갖고 달려있는 놈, 상처난 놈, 붙어있는 놈도 있을 것이고, 못 견디고 떨어져 본 놈 있잖아요. 우박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전부 다 7종을 다 가입했으니까 일소 있지 않습니까? 일소. 가을동생이 없죠. 가을동생은 오로지 착각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만약에 2종 부보장에 가입했다 그러면 일소 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만약에 똑같아요. 적과 후에 사과과수원에 또는 배과수원에 그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다. 착과 피해 유발제를 모두 쓰시오. 그러면 뭐예요? 이거 문제가 이상한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무적으로 보험을 넣어야 될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단 이 과수원은 2종 부보장이다. 착과 피해 유발제를 모두 쓰라고 하면 뭐 쓰면 돼요? 그렇죠. 우박 하나 깔끔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7종 보장이다. 그러면 우박, 일소, 가을동생. 그 개념이, 그러면은, 야, 여기가 만약에 출제자가 여기 적과 후에 여기는 일소가 왔다. 그러면은 사고 났을 때 뭘 조사한다고요? 낙과 피해 조사하고 수확 직전에 착과 피해 조사합니다. 그렇죠? 가을동상에는 사고가 났을 때 착과 피해 조사 바로 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 가을동상의 보험 기간이 수확기까지예요. 9월 1일인가요? 9월 1일 이후부터 수확기까지가. 그때는 바로 수확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개념이 더 중요하다. 요 개념만 꽉 잡고 가시면 공식은 살짝만 하면 오케이 여기는 이럴 수밖에 없겠네. 이 공식 적용하고 이렇게 감수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 확인사항 잠깐 볼게요. 자, 나눠드린 교재는 지금 어딜 보시냐면 4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눠드린 거. 나눠드린 교재 4쪽. 네. 이거 하면서 같이 풀어버리게요. 큰 그림을 잡으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4조가 똑같거든요. 추가 확인사항, 유가타박률입니다. 유가타박률 같은 경우는 적과 전사고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제가 한번 물어본다면 유가타박률 조사하는 생육 시기는 그러면 뭔 소리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적과 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적과 하기 전에가 어린 과실이 있고, 그렇죠? 유가타박률 조사하는 시기, 생육 시기는 그러면 적과 전입니다. 적과 하기 전이요. 근데 뭐예요? 이것이 뭔 말을 또 이렇게 해놨을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자, 볼게요. 5종 한정입니다. 이거 문제지만 책이나 똑같거든요. 자,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유가타박률 조사, 낙염 조사, 나무피해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미보상 비율 조사, 4가지 합니다. 가나, 다라, 마까지 있죠. 가나, 다라까지 있습니다. 자, 유가타박률입니다. 5종 한정 가입 농지에서만 조사합니다. 똑같은 우박이 왔어도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했으면은 유가타박률 조사 안 한다고 그랬죠. 피해 있습니까? 끝나는 거고, 5종 한정은 우박으로 피해 입은 것까지만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5종 한정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제일 먼저 실제 가서 조사하고 조사단위. 근데 얘는 품종, 수령, 재배 방식을 구분하지는 않아요. 어차피 우박 처맞은 거, 육아가 처맞은데 이 품종이라서 안 맞고 저 품종을 살짝 피하고 막 그러진 않거든요. 와서 때리면 때린 대로 그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조사단위 수는 실제 가수를 갖고 거기서 이제 고사주수라든가 이런 것, 즉 과일이 없는 것들, 어린 과실이 없는 것들을 뺀 나머지만 조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조사대항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을 합니다. 예. 표본주를 산정하는데 품종수는 재배방식 구분 분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표본주는 어때? 조사대항수가 300주다. 그 표본주는 몇 주예요? 3 플러스 7 하니까 10주입니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 10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의 한 주마다 가지는 몇 가지? 4가지입니다. 동서남북 4가지. 각 가지마다 최소 유가는 어린 과실은 몇 개 이상? 5개 이상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표본주가 10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조사대항수가 300주일 때 이 과수원에 조사해야 될
최소 과일, 육아의 개수를 쓰시오.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깝깝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표본주가 10주예요. 이제 조사 대상 수가 10주예요. 조사 대상이 300주예요. 300주인 때 육아 타반율 조사를 하려고 한다. 업방이 정하고 있는 최소 조사해야 될, 최소로 조사해야 할 육아의 수를 쓰시오. 수는? 이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의 4가지, 한 가지마다 최소 5개 이상은 하라고 그랬잖아요. 최소가 5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300주니까 표본주는 몇 주에? 10주. 그 다음에 그 한 주마다 가지는 몇 가지? 4가지. 그 한 가지마다 육아는 몇 개 써? 5개씩입니다. 그래서 4, 5, 20, 200개네요. 그렇죠? 또 이걸 지워버려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최소로 지금 표본주 육아 타반율 조사를 할 때 최소로 조사를 육아는 근데 조사 육아는 최소로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 피해 육아가 20개이다. 육아 타반율을 산정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렇죠. 10%제.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이렇게 안 하죠. 그렇잖아요. 저도 모르니까. 예.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285주다.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육아 타반율 구하시면 되죠. 그렇죠. 계산기를 들이셔야 돼, 이때는. 자, 볼게요. 먼저 최소로 조사할 육아수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육아 타반율은 뭐예요? 피해 육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상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여기는 정상 육아, 즉 우박 안 맞은 놈들 플러스 피해 육아죠. 근데 이 출제자는 뭐만 줬어요? 피해 육아만 줬어요. 지금 20개만 줬어. 여기 있는 정상 육아를 몰라. 여기를. 그러면 얘를 아는 방법은 지금 유일하게 있잖아요. 이 말 단어예요. 이 단어. 최소 조사했다는 거예요. 285주에서. 그러면 285주의 표본주는 몇 개다? 285주에서의 표본주는 9주이고 한 주마다 4가지를 조사하고 한 가지마다 5개씩입니다. 그래서 4, 5, 20에 180개잖아요. 그렇죠? 180개. 그렇죠? 그래서 180개 중에서 피해 육아가 20개니까 정상은 몇 개예요? 160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콜이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다 주고 이 한마디로 사람을 멘탈을 박살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건은 깔끔하게 다 줬잖아요. 최소로만 조사하라고 그랬으니까. 더 많이 조사할 집 없다. 5개 이상이니까 최소한 5개 이상은 해야 한다. 5개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 봐보세요. 이거 이렇게 한 줄로 여러분은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라고 지금 해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